안녕하세요. 윤땅의 리딩북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저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모두들 다 뜻깊은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리딩북 12번째 시간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을 탐구할 것.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 날씨는 매우 굿다. 회색빛 하늘에 하루 종일 늦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다. 늘 그랬듯이 슬픈 일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울린다. 60대 후반의 독거 노인이 홀로 목을 매 생을 마감했다. 그의 집 안방의 탁자 위에는 현금 10만 원의 든 봉투와 편지가 발견되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나를 찾아주어 고맙소. 여기 돈 10만 원을 넣었으니 국밥이라도 하시오.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러 온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국밥값 10만 원으로 보여준 것이다. 마지막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노인은 장례비인 듯 돈 100여만 원도 함께 남겨놓았다. 그는 3개월 전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막노동을 하면서 어머니를 부양해 오다가 석 달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일도 나가지 않고 홀로 생활해왔다고 했다. 그러다가 새들어 살던 집이 팔려서 집에서 나가야 되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정부의 지원으로 그 집에서 살았던 처지라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영원히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저 하늘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었다. 갈 곳 없는 독거 노인의 양심적이고 깨끗한 죽음으로 이 사건이 와닿는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죽으려 했던 마음씨 착한 어느 독거 노인의 쓸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은 본질을 탐구하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의 발원지는 바로 큰 사랑이다. 큰 사랑을 가지고 사는 긍정적인 사람은 독거 노인의 죽음에서 이 시대의 모든 노인들의 삶,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을 읽어낸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측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의 사건에서 수많은 다른 사건을 유추해낸다. 그리고 하나의 인간 성향에서 수많은 다른 인간의 성향까지도 파악하게 될 줄 안다. 그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큰 사랑의 힘이 발현하는 기적이다.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작고 사소한 일이 일어나도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면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응한다. 그럴수록 대응은 서툴기 마련이다.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본질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큰 사랑을 지닌 사람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큰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면 본질이 보일 것이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건을 들여다보길 바란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사건의 본질이 훤히 보일 것이다. 하나의 사건에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진실이 숨어 있는 법이다.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뜨거운 불에 손을 넣으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실제로 불 속에 손을 넣어보지 않은 사람이 불길의 뜨거운 촉감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어렴풋이 짐작을 할지언정 정말로 그 느낌을 경험할 수 없는 노릇이다. 마찬가지로 본질을 탐구해 본 사람만이
본질을 탐구했을 때의 기분 좋은 변화와 느낌을 알 수 있다. 긍정의 마음, 큰 사랑의 마음으로 본질을 탐구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그 이전에는 미처 알 수 없었던 세상이 열리는 개벽과 같은 순간을 경험하는 기적이다. 마치 무언가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본질에 대한 탐구야말로 우리를 알아서 깨어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셈이다. 등산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 꼭 한 명쯤 만날 것이다. 바로 나무의 등을 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지 어떤 나무는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기까지 하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이 상당한 마사지 효과의 운동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한다. 그런데 그 운동이 사실은 허리에 심각한 병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가? 과도한 등치기는 척추 손상의 위험을 높인다. 긴 시간 동안 충격을 받은 뼈는 디스크까지 손상될 수 있다고 의료계에선 말한다. 단순히 허리를 자극해주면 좋겠지 하는 심정으로 소나무에 등을 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은 채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다. 그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다 더 정확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 나무에 등을 치는 운동은 위험하대요. 그만하세요. 뼈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모세혈관이 파열될 수도 있어요. 딸이 만류하는데 이렇게 고집하는 엄마라면 어떤가? 남들 다 하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냐? 난 시원하기만 하구만. 상관하지 마라. 내 맘대로 할 거다. 정말 답답한 일일 것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1차원적으로 세상을 파악하지 말자. 타인과 자신 그리고 모든 면에 대한 보다 면밀한 탐구를 해야 한다. 긍정적이고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 심층적으로 세상을 분석하라. 비록 그 일이 조금은 힘들겠지만 우리의 삶을 더욱 기름지게 만든 일임은 분명하다. 네, 오늘 12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12번째 주제가 본질을 탐구할 것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본질에 탐구할 것이라는 말의 주제도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탐구하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줄 안다라는 거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그리고 일반적인 인터넷 기사, SNS 기사 등에 올라오는 사건을 봤을 때 그냥 간단 면로하게 안 됐네, 잘 됐네, 좋은 일이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탐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제가 관심이 가는 일이라면, 주제라면 당연히 다른 방도로 생각을 해보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도 그냥 그런가 보네 라고 하고 지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사건이나 인터넷 기사 등등, 아니면 심지어 본인이 그 사건을 마주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 사건에 대해서 면밀히 탐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